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민주당 진짜 이러다 망합니다. 실제로 이러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합당 문제를 넘어서 특검 추천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신난 게 누군지만 잘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안은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게 잘못인 건가? 잘못된 게 맞죠. 그럼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인 건가? 우리가 이 사안은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친명 친청 문제로 넘어갈 사안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친명 친청 문제로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파 갈등 문제로 이어지면서 어디가 가장 시끄러웠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언론, 그리고 국힘 쪽 인사들 아닙니까? 전준철 변호사를 누가 추천했냐?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럼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 법사위원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에 저항했다가 자천됐습니다. 수많은 압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법사위원으로 활약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준철 변호사는 대체 왜 추천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준철 변호사도 검사 시절에 이성윤 의원과 똑같이 윤석열하고 맞서 싸우던 검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다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친명, 친청으로 넘어갈 문제냐? 이겁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했던 인간인데 이게 그럼 문제가 안 된다고? 너도 반명이냐? 이런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떤 걸 변호했냐는 게 중요하죠. 김성태가 이 당시 변호인만 1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준철 변호사는 당시에 11번째로 변론이 거의 끝나갈 때쯤 들어갔고, 더 중요한 건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변론을 맡았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잘 안 다루죠. 이 당시 전준철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건 대북 송금이 아니라 그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거였고요. 윤석열하고 싸웠던 이성윤 의원이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던 변호인이라면 추천했겠냐? 이겁니다. 물론 이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쾌함을 드러냈으니 가벼운 사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사검증의 문제로 비판을 해야지 친명, 친청으로 나눠서 계파 갈등으로 발전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정청래 대표를 반명으로 분류하는 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거나 갈등을 부추겨서 이권을 찾으려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민주당이 망하는 이유라고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해찬 전 총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말 그대로 킹메이커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항상 곁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해찬 대표를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파 갈등으로 번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명 친청 논란은 전혀 필요 없는 논쟁이라는 거고, 이런 건 이재명 정부에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누가 뭐래도 친명이고, 윤석열 탄핵 정국 때 법사위원장으로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활동만 보면 추미애 위원장보다 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런 논란을 만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대표나 지금이 어떤 정국인 줄 알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건 명백한 실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발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지도, 이렇게 몰아가는 기류에 휘말리지도 말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하는 것에 비해 민주당은 지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좀 보세요. 장관들이 입법 처리 좀 해달라고 국힘당에 가서 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이 이래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도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준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언론이 신나게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50억 클럽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오세영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자를 무죄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있죠. 이자한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 세후로 따져도 25억을 받아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게 곽상도입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얼마나 근무를 했냐? 겨우 6년 일했고요. 20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20대가 6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퇴직금이 50억? 사법부는 도대체 이런 판결을 낼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내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합법적으로 뇌물을 줄 수 있는 길을
사법부가 열어준 겁니다. 그냥 자녀 하나 5년 6년 일하게 하고 퇴직금이라면서 수십억씩 주면 무죄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오세용 판사 무조건 기억해야 하고요. 민주당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묻힌 건 또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형 특검이 출범했는데 기자들한테 한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특검한테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사안이 너무 많고 중간중간 정리가 안 된 사안들도 너무 많아서 김건희만 해도 16개 혐의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건데 권창형 특검은 뭐라고 했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기존 특검했던 사실을 그대로 담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종전 특검의 가치 판단이나 결과를 그대로 담습하지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지를 보여준 거죠. 딱 국힘당이 프레임 씌우려는 게 그거잖아요. 아직도 내란 타령이다. 특검 수사를 했는데 또 하는 건 정치 수사다. 이런 건데 아예 공식 입장으로 이런 걸 다 반박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집중하고 비판해야 될 건 민주당의 당정 갈등이 아니고 정청래가 반명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굵직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몰락해왔던 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일할 때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했고 당정 갈등이나 계파 갈등에 휩쓸리면서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이런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갈등을 만드는 주체한테 주목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